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 달력이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이면은 2020년이 되네요. 엊그제 1월달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로 유수와 같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특히나, 하이라이트였던 제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요.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발표되면서 정말 뜨거웠죠. 그러면서 이 용인 하이닉스에 대한 이 건교에 대한 분석을 하다가, 여기 보면 안성이 있죠. 이 안성의 이슈가 또 좀 터져가지고 이쪽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나 안성 쪽에 또 호재도 있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또 재미난 일들도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이렇게 들어섰지요. 이게 SK 현재 들어서는 그 확정된 모양입니다. 이게 130 거의 5만 평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0조를 투자하는 그런 곳입니다. 산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 평지도 되어 있지만 여기 특징적인 걸 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예전도 아니죠. 한 2, 3년 전에도 이게 없었는데 원삼 IC가 이 면 소재지에 원삼면이 여기 답니다. 요 원삼면 사무 소재지에 이게 원삼 IC가 생겨난다는 것을 발표했을 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 지방 도시에서도 많이 유치하고 또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용인 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산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IC가 빠지고 또 도시가 발달되고 확장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서울에서 용인까지는 120km, 용인에서 세종까지는요 140km까지 달릴 수가 있는 도로가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인 여기 고3 저수지 부근에 스마트 휴게소가 생깁니다. 무려 10만 평 이상, 10만 평 이상이 여기에 개발이 됩니다. 국내 최대 휴게소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면서 요 수혜가 있어요. 여기 정문이거든요. 정문에서 나와서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탑니다. 이 용인의 하이닉스를 자세히 좀 분석해보면 용인 하이닉스에서 나가는 길이 딱 5개밖에 없어요. 57번 국도 아래로 내려가는 안성으로 내려가는 길 하나 하고요. 고당리로 올라가는 사암저수지, 용담저수지로 가는 하나 라인 하고요. 그리고 원삼 IC로 빠지는 318번 그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천리 쪽으로 넘어가지요.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7번 국도로 빠지는 요 가재원리 쪽으로 빠지는 요 도로, 그리고 또 318번 국도 배감으로 빠지는 두창이죠. 두창 배감으로 빠지는 요 도로, 이 5개의 길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가는 쪽을 자세히 보시면 요런 라인들에는요 도로가에 붙었던 것들은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 용인 하이닉스에서 가까운 곳이 용인시청보다 안성시청이 더 가까워요. 안성시 경계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북가연리가 있는데 이게 북가연리는요 안성시 보계면 북가연리고요. 여기 목신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목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까지 한번 제가 찍어보면 불과 여기서 여기까지는 3km 정도,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이 2차선 도로지만 향후에 4차선으로 다 바뀔 도로입니다. 왜 그런 걸지 아냐면 벌써 이곳까지는요 4차선이 와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벌써 이 작업을 해가지고요
요 있죠. 325번 국도 요 앞까지는 벌써 4차선이 공사가 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안성시청부터 해서 일직선으로 요 325번 국도까지 벌써 아스콘으로 포장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요. 안성시에서는 벌써 4차선 계획도로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벌써. 네. 그러기에 이 용인 하이닉스와 이 도로는 불과 한 7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4차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다가 용인시 배경,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하이닉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혜지가 바로 그 아래쪽에 안성시가 수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네, 안성시가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네, 길도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던 일반 57번 국도 지방도를 타고 내려가든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요. 불과 여기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성시청까지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4차선 도로가 이미 다 뚫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성에 4개의, 무려 이 작은 안성이란 도시에 4개의 IC가 생기는데 한번 볼게요. 고3 저수지 부근에 있는 고3 스마트 휴게소에 진출입이 가능한 스마트 IC가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핵심이죠. 안성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안성시청이 있고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에 불과 여기 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별로 시간으로 따지면 2,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위치에 여기에 동안성,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맞춤 IC가 여기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면요. 38번 국도입니다. 그 유명한 38번 국도.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차량의 물류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8번 국도는요. 서평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안중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또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부근을 거쳐서 오는 도로인데 평택에서는 엄청 막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이 38번 국도도요. 많은 차량들이 물류를 이동하는 그런 차량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낮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막히고요. 막힌다기보다는 많이 지나다닙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려오면서 열십자로 만나게 돼 있죠. 그러면 고속도로는 아닌데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동안은 경부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어요. 이쪽에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잖아요. 말만 안성 IC지 사실은 어디에서 이용하냐면 평택에서 다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평택,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공도읍 한 6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공도읍이 있고요. 안성입니다. 이쪽에는 진짜로 엄청나게 거주하는 평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안성 IC를 빠져서 평택으로 가고요. 진짜 이쪽에 이 도심에 걸쳐 있는 안성에 보세요. 여기에 안성시청 여기잖아요.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오다 보면 꽤 걸려요. 그런데 이제 안성맞춤 IC가 생기면 안성시청이 가깝고 안성도심이 가까워요.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구리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이쪽까지는 140km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요. 이까지 거의 서울에서 한 30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25분 30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주파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이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운 고속도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의 개발이 축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발전 속도가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IC가 있는데 이거는 IC라기보다는 장중리에 보면 여기 마둔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이 마둔 저수지에 여기 생기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마둔 저수지에 왜 이게 생길까라고 의심도 하고 궁금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안성맞춤 휴게소도 있죠. 이렇게 금강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열십자가 만나면서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시입니다. 죄시. 분기점 역할을 하는데 그냥
분기점 역할도 하지만 결국은 하이패스 IC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든 게 하이패스 전용 IC란 겁니다. 자, 뭐 특별한 얘기에 막 발전이 있고 개발 계획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수변 개발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가면 요 밑에 보면 입장하고 서운면이 있는, 여기도 이쪽은 천안이고요. 이 위쪽은 또 삼평초등학교 부근은 또 이쪽은 안성입니다. 서운면 삼평초등학교 요 부근에 여기 있죠. 요게 딱 여기에서 분기점이 생겨요.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분기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분기점이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예, 여기서 해서 여기로도 내려가고 여기로도 갑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입장 서운 IC가 아니고요. 서운 입장 IC로 생깁니다. 이게 뭐 앞에 그 도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장이 사실 더 크거든요. 서운면보다. 그러니까 입장 서운이 아니라 서운 입장 IC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는 보면 4개의 무료 IC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요,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요, 입장 저수지 부근에 보면 골드힐 카운트라고 생기는데, 이쪽은 굉장히 큰 단지가, 여기 뭐라 그럴까요? 골프 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골프 뭐 18홀 이상이 생기고요, 종합병원이 생기고, 뭐 여기 수상스키 할 수 있는 뭐 이런 리조트도 생기고, 그리고 벌써 여기는요, 입장 저수지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너무 잘 돼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정말로 거주하면서 살기가 좋은 그런 요 위치에 있어요. 입장 저수지가. 근데 여기 종합병원 베드가 800석 이상 들어가는 종합병원이 생기고, 리조트가 생기고, 골프텔이 생기고, 이 뒤쪽으로 보면 이 산을 전체 다 이쪽으로 다 이용한 골프장까지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축구센터가, 대한민국 축구센터가 이 부근에 또 생겨요. 한 6km 정도 지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나중에 보면 많이 발전할 거예요. 왜냐면 이 위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단지가 또 들어와요. 이쪽에 굉장히 크게 지금 들어오고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성 제4산업단지, 3산업단지, 2산업단지, 미양 제1반산업단지, 미양 농공단지, 이쪽에 산업단지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빠져갖고 다 위로 올라가죠. 여기 KCC라는 큰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서 기업들이 계속 지방도 타고 뭐 이렇게 가던 것들이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이쪽으로 바로 타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도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게 되고 입주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서운 입장 IC가 향후에는 굉장히 그래도 발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중심적인 거는 사실은 이곳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여기 보면 안성맞춤 IC가 이렇게 생겨서 이 산발국도와 연결이 됩니다. 네, JC 역할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안성맞춤 IC를 통해서 차량들이 이제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안성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제 많이 이용할 거예요. 30분 내에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쪽에 그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물류를 통해서 기업 활동하는 그런 산업을 하시는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안성 시내로 가든 아니면 장호원 쪽으로 가든 분명히 나갑니다. 이 나가는 쪽에 보면은 이쪽에 토지가 많진 않아요. 거의 절대농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만한 땅이 없어요. 이 38번 국도도요, 쭉 다 찍어봤더니 이 주변은 다 절대농지고, 또 38번 국도 주변에 보면 다 시유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많이 돼 있어요. 시유지로.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여기가 4차선이잖아요.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도 4차선이에요. 이까지 4차선이 왔다가 여기까지 홍익아파트가 여기가 한 18개 동으로 해서 한 6,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18개 동이거든요. 아파트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4차선이 됐다가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 밑으로.
공사를 이쪽으로 해서 이게 어디로 향하냐면요. 지금 4차선 공사가 거의 이제 확장이 다 됐고요. 내년 6월 이전에 이게 개통입니다. 이미 공사가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금강저수지로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도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 거 보면요. 요 도로 있죠. 302번 지방도가 안성시청에서 오는 도로가 이게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 한번 찍어볼까요? 요걸 왜 말씀드리는가요? 이게 다 확장 도로로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2차선으로 쭉 뻗었죠. 근데 이 2차선이 계획이 4차선으로 지금 확장으로 넓혀질 지금 계획을 잡혀놓은 곳입니다. 요게요. 네, 볼게요. 그럼 이게 확장이 저거 되면, 자, 볼게요. 자, 요게, 아까 그 도로, 네, 요 도로 302번 도로가 어디로 향하냐면요. 이게 와가지고서 결국은 금강저수지, 네, 요렇게 해서 와서 금강저수지까지 4차선으로 다 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금강저수지는 뭐가 되느냐? 이 금강저수지는요, 약 40만 평 정도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만 평 정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만 평에 보면 벌써 내년에 공사 들어가요. 공사 여기 둘레길 있죠. 네, 대구 저기로 둘레길로 해가지고요. 출렁다리도 만들고 짚라인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그런 것들을 40만 평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이면 외곽 둘레길까지는 벌써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중점적으로 이쪽을 지금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벌써 여기 지나가지도 않는 이 도로를 아무런 이유 없는 거를 4차선으로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4차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이면 완공이기 때문에 안성시 정책을 보면 이쪽으로 다 빠져서 결국은 이 라인 쪽으로, 네, 금강저수지를 바라보는 쪽으로 보면 개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원주택 단지도 또 벌써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는 벌써 다 옹벽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능선까지 넘어서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럴까, 호텔도 들어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주위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 지금 중요한 게,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이렇게 놔둘 때가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쪽은 거의 다 주거지역 형태로 다 갈 거고요. 보통 어느 도시든 이쪽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요, 보계물류단지라고 예전에 계획 잡았던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네. 근데 앞으로 향후에 보면 이쪽에 진짜 물류단지 이쪽이, 왜냐면 이쪽에 안성맞춤 IC가 빠져서 나오면서 바로 여기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38국도도 되어 있죠. 도속도로가 빠져나오면서 38번 국도가 들어서는데 이쪽에 물류단지 이런 것들은 진짜 계획하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 들어오기가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신문에 보면 보계 물류단지라고 예전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이제 구체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곧일 것 같아요. 1년 좀 지나면 여기에 곧 정말로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이 부분까지 다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들은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다 어느 정도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요, 계획 잡혀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면 이쪽은 엄청나게 뜰 거예요. 이거 사실 아니더라도 여기 안성맞춤 IC가 지금 돼서 나오겠잖아요. 예, 안성맞춤 IC가 개통이 되고 도로가 나오고 이러면 이쪽 지역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대략 요 정도 벌써 20분이 다 돼 가는데 20분 안쪽에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안성 지역에 4개의 IC가 생기는데 그 4개 IC 중에서도 안성맞춤 IC가 핵심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 안성맞춤 IC 부근에 특히나 종업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해서 금강저수지로 빠지는 이쪽 라인들은요, 정말로 한번 눈여겨서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